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 제어판 소리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재생 장치의 속성 확인, 문서에 소리를 연결하거나 삽입, 기본 경고음의 변경, 4번 새로운 소리 구성표의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제어판의 소리를 찾아서 그놈을 더블 클릭하고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런 차이예요. 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어판의 소리라는 그 항목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냐 안 해봤냐 그 차이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서에 소리를 연결하거나 삽입한다. 이것은 OLE 기능이죠. 즉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삽입, 동영상 삽입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삽입, 소리 파일 이걸 삽입할 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건 이제 OLE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뭡니까? 제어판 소리 들어가면 소리 탭에 보면 뭐 윈도우 기본값, 그 다음에 윈도우 시작 소리 재생,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이런 거 하는 것을 역할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문서에 소리에 연결하는 건 OLE 기능이다. 개체를 연결하는 거 요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7번 한글 윈도우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 부분을 제거한다. 디스크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다. 디스크의 단편화된 조각을 모아서 디스크를 최적화한다. 디스크의 논리적 영역을 할당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드디스크, 즉 C 드라이브 있잖아요. 이 C 드라이브에 윈도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용량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또 삭제할 수도 있죠. 그러면 디스크 공간에 삭제하는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요.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설치할 때 한글 프로그램이 뭐 1GB 용량을 갖고 있어서 그놈을 설치를 했다가 한글 프로그램을 지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1기가에 해당하는 공간이 뻥 뚫리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요. 그럴 때 1기가가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800메가 정도로 설치가 됐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메가바이트가 뭐예요? 공간이 또 뻥 뚫려 있죠. 그건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빈 공간이 생겨나는 거, 이것을 보통 뭐다? 단편화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편화된 성분이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디스크 저장 공간의 낭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거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가지고요, 단편화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단편화 제거하는 작업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편화돼 저장되어 있는 모아서 디스크를 최적화시킨다. 단편화를 제거하여 디스크 수행 속도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처리 속도 면에서 효율성은 있어도 총 용량은 늘어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아니 하드디스크 5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삭제해가지고 공간이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단편화를 제거한다고 500기가짜리가 510기가로 늘어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총 용량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총 용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앞에 있는 화면처럼 로컬 디스크, 즉 C 드라이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창 들어가면 도구 탭에 이 최적화 단추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이제 디스크 최적화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고 뭐 요즘에는 전부 다 그러는 거 아니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크 조각모음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요즘에 쓰고 있는 그 SSD라는 C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HDD라는 옛날 그 디스크처럼 원판처럼 생긴 거 이것을 쓰고 있는 옛날 그 보조기억 장치인 C 드라이브는 이런 단편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거 작업을. 그런데 SSD를 쓰고 있는 기억 장치, 즉 저장 장치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C 드라이브를 이런 단편화 작업을 할 정도면 그냥 포맷하고 다시 세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MPG 규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이나 ISDN, 케이블망을 이용하여 영상 정성을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HDTV, 위성방송, DVD 등이 이 규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PG라는 것은 영상이죠. 동영상 파일에 대한 어떤 압축 규격입니다. 그 규격이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7번이냐, 또 21번이냐, 또 H.264 버전이냐, 뭐 규격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MPG 포인트 51번 MPG 규격 1988년 설립된 동화상, 그죠? 영상들을 이제 압축해서 연구하는 그리고 제정한 것이 이제 이 MPG입니다. MPG 1번은 우리 옛날에 쓰던 비디오 CD 같은 거, 그때 저장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때도 어떤 식으로 압축해서 저장하느냐, 뭐 이런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나온 게 1번. 그 다음에 조금 더 고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2번, 4번, 7번, 21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특징 중으로 뭐냐면 디지털 TV, 대화형 TV, 뭐 DVD 이런 거 압축할 때는 이제 2번 방식으로 이제 규격을 이용해서 압축을 한다. 그 다음에 동영상 압출에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하는 건 이제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이제 그 인터넷 TV에서 홈쇼핑 들어가죠. 그 홈쇼핑 들어가서 뭡니까? 예, 결제도 하죠. 그러면 뭐예요?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각종 정보들까지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MPG 7번으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통 보안까지도 하는 것이 이제 21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영상 데이터 검색과 전자상거래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압축 기술 MPG 규격이 7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예요? 7번까지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으로 한다라면 이제 5G 정도는 통신이 돼야 21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규격은 뭐냐? HDTV, 그 다음에 위성방송, 그 다음에 DVD 규격 이렇게 하면 MPG 2번으로 규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바로가기 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삭제 명령 할 때 델리트 키를 누르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 파일이 어떻게 돼요?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일단 삭제가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삭제가 완전 삭제는 아니죠. 일단 휴지통에 보관했다가 그때 이제 휴지통을 비운다거나 그럴 때 이제 완전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최소한에 한 번은 이런 필터 작용이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바로 삭제해 버릴 때,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때는 몇 번이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Shift Delete 키를 이용하면 휴지통에 가지 않고 이제 바로 삭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21번에 보면 이제 휴지통과 관련된 핵심 이론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 읽어 보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 중에 뭐냐면,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메모리의 용량 문제, 부족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이런 용어가 여기 이론에 보면 읽을 거리가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 문제가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10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동영상 전송 기술과 관련하여 스트리밍 전송이 가능한 파일의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F, JPG, WMV, 그 다음에 RAM.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스트리밍이라는 건 뭐야? 우리 유튜브 보죠, 휴대폰으로. 그러면 그 영상 파일이 여러분 휴대폰으로 파일이 전송이 되죠. 전송이 된다고 해서 다운로드하고는 아니죠. 그죠? 예. 영상을 계속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봐서 우리가 직접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스트리밍 기술이잖아요. 그 스트리밍 기술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보는 파일이 뭐냐? ASF냐, WMV냐, 램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데이터를 이제 찾는 건데, 여기는 JPG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진이잖아요. 사진 파일입니다. 사진 파일을 스트리밍을 한다라는 건 좀 어설프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픽 파일 형식과 즉 동영상 데이터 파일 형식, 이런 걸 좀 구분해 주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확장자가 BMP냐, GIF냐, JPEG냐, 그 다음에 PNG, 이런 확장자를 갖고 있는 것은 사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MPG, 그 다음에 ASF, 그 다음에 DivX, 그 다음 AVI, 그 다음에 쿼타임무비, 이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 파일과 관련된 확장자다. 그 특징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확장자의 종류부터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JPG니까 스트리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JPG는 뭡니까? 그냥 다운받아 버리죠. 스트리밍이 아니라 용량이 작기 때문에 동영상보다는.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